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비리백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고 안에 굉장히 두툼한 내용의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김명수의 비리 사실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또 시민사회단체, 법률 전문가, 법조 전문인 또 언론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 관련 의문점에 대해서 여전히 숙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과 저희들이 발간한 이 백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본격 수사할 기회가 저는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년 2월 8일부터 김명수의 퇴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총 79일간 1인 시위를 계속해 왔고 오늘도 그 1인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법원 앞에서 계속해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을 정치화시켰고 판사를 갈라쳤고 인사권을 전횡했습니다. 후배 판사의 사퇴 요청에 대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놓고서도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그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일선 판사들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간 재테크를 했다고 하는 비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며느리 한진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간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최근 다시 밝혀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2월에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인 2018년 초에 대법원장 공간에서 김 대법원장의 아내까지 참석한 상태에서 와인과 함께 공관 전속 요리사가 직접 만든 스페인 요리가 제공된 만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며느리 강모 변호사, 한진 법무팀 소속인 강모 변호사와 한진 법무팀 직원 등 총 10명 안팎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일 것이고 나아가 형사법상 책임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진 측에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길이가 30cm 이상 되어 보이는 항공기 모형도 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선물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할 일인데 김명수는 현재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계속 침묵, 도망, 회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사법의 수장, 정의의 보루라 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이렇게 도덕적 기준을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허탈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 김명수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적어도 삼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염치가 있거나 눈치가 있거나 정이 아니면
수치심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백서편찬위원회는 사법부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를 가지고 김명수의 비리 진실을 밝히고 기록했습니다. 백서 발간이 단순히 김명수의 개인적 잘못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정의의 보루로서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법치의 몰락을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 흥적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후배 판사를 살아있는 권력의 탄핵의 제물로 삼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하며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판결에서는 어느새 공정과 균형이 사라졌고 전국 법관회의는 친위 조직화되었으며 친정권 코드 인사는 사법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아빠 관서 찬스로 부동산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판결 찬스로 대법원장 공간에서 본인의 회사 직원을 위한 만찬을 벌여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불공정의 끝판왕임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1352일이 되는 6월 7일까지 백서 편집을 마감해서 그 이후 불거진 시아버지 판결 찬스 논란은 백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재판을 운운하며 여론 재판을 후배 법관에게 강요했습니다. 또한 취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판사를 위해 정치적 외풍을 막는 울타리가 아닌 정권을 비호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사법정치화의 주범으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법부 독립과 상권 분립의 최대 걸림돌이 정치 편향의 대법원장이란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양심마비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의 온갖 비리와 진상들은 미래 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지 않은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시계는 몇십 년 뒤로 돌려졌습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쌓아놓은 시간들 그리고 노력들이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부르짖던 적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폐의 상징이고 적폐의 증거입니다. 유례없는 일들이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무원칙 인사,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에 맞춘 우국민 코드 인사,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이 책에서 대법원의 자료 미협조로 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난무하던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 그 측근인 몇몇의 법관들, 소위 말하는 정치 판사들이 수시로 공관을 방문해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지, 어떻게 전국 법관 회의에서 여론몰이를 할지를 상의했다는 이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 신중하고 대법원에 정확한 그런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에서의 한진 법무팀 만찬, 공사 구별을 못하는 대법원장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실에서는 올 3월에 이러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대법원에 3월 26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 입주한 이후에 며느리 강모 변호사의 직장 동료인 한진 법무팀 등이 공관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했다면 방문 일시와 방문 목적이 무엇이고 체류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2달 반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법원의 직무유기이고 사실 은폐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 반드시 해주길 바라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사위 차원에서의 대법원장 출석 요구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만든 것은 거짓말 명수라는 신조어뿐입니다. 본인의 책임을 각성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